네,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서정옥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해찬 전 총리가 36살에 정계에 입문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상당히 거목이시고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 허전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애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고 그만큼 얼마나 이해찬 전 총리께서 중요한 사람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를 일깨우고 버럭의 찬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정말 쓴소리를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크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것들을 모두 수집하는 전략기획통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통쾌함을 주셨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베트남에서 떠나가셔서 애도의 마음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서울로 운구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상임 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획형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지신 이해찬 고문님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해찬 고문, 이해찬 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의 과거 정치 이력을 보면은 재야 운동, 학생 운동부터 해가지고 무려 7선. 한 번도 지지 않은 전략통이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주화 운동의 한 증인이죠. 예.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돼서 고문당하고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투옥돼서 고문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87년 김대중 그 당시의 대표에 의해서 관악 의뢰 공천 받으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을 했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나오는 때마다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게 만드는 과정에서 당대표 역할을 했었고요. 따라서 민주주의의 거목이기도 합니다만 민주당의 산 역사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총리로서 그렇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 속에서 책임 총리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실현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때는 당 대표로서 180석이라고 하는 어떤 의석을 만들어냈었고 비주류였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지금 대통령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내부의 사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오늘 진짜 아마 민주당에는 많은 분들 아마 다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이해찬 전 총리와 아마 그래서 더욱 허전하고 씁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주류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게 될 대한민국을 좀 더 볼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더 좀 슬프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으로 저희가 기려서 그가 생각했던 방식의 좋은 나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운구될 때 민주당 지도부가 다 공항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가 다 나가서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실 것 같고요. 굉장한 애유를 다 할 것 같습니다. 뭐 상징적인 지도자이고 거목이시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이게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각 기관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회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물결이 좀 조직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재 대표 이게 뭐 어느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계파가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무려 4명의 진보 진영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정권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전 총리 뭐 크게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상황 그리고 선거 전략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역대 민주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민주화 동지로서 그리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해찬 전 총리도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죠. 예. 민주화 동지로 활동했었던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사실 나이 차가 6살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46년생이고 이해찬 총리가 5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격의 없이 지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1988년에 13대 국회가 개헌하고 당시에 50 청문회라는 게 있었는데 같이 등원 동기인 동시에 청문회 스타로 두 분 다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었죠. 이후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당내에선 비주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2022년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이번에도 대선 후보는 물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상당히 애석할 것 같아요.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책임총리라는 별칭이 있었죠.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가 그만큼 역량과 권한을 가졌다는 건데 국회에 나가서도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의 말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네. 내가 그래 총리 대답할 줄 알았어요. 15대 때 박오근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근데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처럼 그런 부록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 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 모욕이라니요. 잘못된 누가 부록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부록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허허 참. 제가 어떤 때 버럭하느냐면은 자기의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때 권위주의를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한마디 해버리죠 이제. 저는 박정희 때도 당해봤고 72년도에 유신날 때 80년도에도 또 전두환한테도 한번 당해봐서 이런 계엄은 시시해서 사실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자리는 총리도 그렇고 국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호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익숙한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해찬 총리가 그러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면 이제 그게 실세 총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본인이 지금 7선 의원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오히려 뭐 의원하는데도 이게 호통치듯이 그래서 이게 버럭 총리 이런 게 별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그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30년 뭐 나아가 100년 집권까지 예.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의견이 있고. 예,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뭐 저는 이게 우리 정치사에 나름대로 큰 족적을 남긴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 이제 5일장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 계엄 때도 인터뷰를 그때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들 놀랐는데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별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내란을 시도했던 그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1980년도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투옥이 됐을 때 예. 1심 최후 진술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목숨을 다 바쳐 이 땅이 민주화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 전두환 일당인 당신들을 붙잡아 이 법정에 세우겠다. 아니, 그러니까 군사 정부가 서 있는 그 정부 하에서 1심 선고 때 내가 당신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겠어요라고 얘기했던 강단이 있는 분이니 또 이번에 윤석열 씨가 했던 내란 내용들을 보면서 좀 제가 볼 때 시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세가 얼마나 엄혹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 그때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한 3번, 4번 신분증 다 확인을 학생증 확인하고 이랬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당당함,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당당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른 건 뭐 진보나 뭐 다 뭐 서로가 갈등하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저런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깨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서 예. 많은 국민들이 싸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버럭 이런 얘기하십니까? 성깔? 그걸 예. 좋게 표현하면 이제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는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근본주의자보다는 성실하고 철저한 개량주의자가 사회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량주의자다라고 또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해찬 전 총리를 단순하게 성깔 또는 원칙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대에 맞는 진보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예. 민주당의 산증인 아주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량주의자 이런 표현은 실용적이라는 측면이 그렇죠. 거잖아요. 본인은 실용적이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상당히 성깔이 있고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본인 같은 경우는 역사를 통해서 가치를 배우지만 현실을 통해서 실용을 배운다라고 하는 본인의 가치를 가지고 개량주의적, 실용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찬 전 총리의 발걸음은 좀 앞으로 좀 새롭게 좀 한번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긴 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27일부터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거니까 운구가 도착하고 그때부터 장례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2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러지고요. 각계각층의 뭐 사회 인사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치르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김근태 사김 고문이라든가 이호 여사도 사회장으로 치러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고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에서도 그냥 미친놈들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계엄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또 군인들이 다 계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이 무도하게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금방 제압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높은 분이세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최소 20년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자체는 정말 옳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20년 집권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정부 구성원들이 또 당원들이 더 열심히 당직자들이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지만 예. 부족함이 있어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 참혹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해찬 전 총재가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앞장을 섰었고 정권이 바뀌어서 예.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 방향성들을 조금 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아쉽게 가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